이렇게 청춘들의 활기가 느껴지는 캠퍼스를 거닐다 보니까 저까지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자 시민들이 세운 밀립대학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올해로 67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대학교. 그 지나온 세월 속에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부산 장전동에 위치한 국립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어 67년의 역사를 간직한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대학교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45년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일제에 억눌렸던 민족교육 실현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후 죽순으로 생겨난 10여 개의 남짓의 대학 설립 기성회는 뚜렷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기성회를 한데 모으는 이는 바로 미군정 경남 항목과장이었던 윤인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최초 은행인 구포은행을 설립한 윤상은으로 윤인구는 어린 시절부터 민족의식이 투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동네 고보 시절에는 3.1운동을 주도하다 퇴학을 당하기도 했죠. 이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귀국합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 항목과장으로 부산의 대학 설립 기성회를 이끌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포기하고 있다가 기성회를 설립하라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소명이죠. 소명이 불이 붙은 겁니다. 윤 총장이 이제 그 참 기성회 각 기성에 대한 5개 단체 되는 기성회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걸 모으자. 부산대학 설립 준비를 하고 기성회를 만들고 기금을 모으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문교부에다가 인가 신청을 한 거죠. 어렵사리 힘을 모았지만 난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정부에서는 대학 설립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죠.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음식점 주인들이 모금을 하지만 기금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윤인구와 기성회는 경남 불교계의 실력자 범술 스님을 찾아갑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만드신다고요. 예,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는 만들어 무엇하시게요? 광복이 되니 조선천지에 돈 있는 자들이 저마다 학교를 만든다고 난리더군요. 여러분들에겐 학교가 좋은 사업거리라도 되나 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나라가 시켜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지요. 교육은 나라가 시켜야 한다. 윤인구의 신념에 범술 스님은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경남 불교계를 설득해 그에게 기금을 내놓습니다. 마침내 대학 설립기금 1,000만 원이 마련됩니다. 부산대는 시민과 불교계가 힘을 합쳐 이뤄낸 밀립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산대가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1946년 5월 15일. 이는 국대한 파동을 겪은 서울대보다 3개월 앞선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립대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국립대학교 설립 허가 나온 날이 1946년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다른 국립대학, 서울대학 같은 경우 3개월 뒤에 허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국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승인이 난 거죠. 마땅한 대학 건물이 없었던 부산대는 지금의 부경대학교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합니다. 당시 수산전문학교는 부산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죠. 문교부는 수산전문학교를 부산대학교로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부산대는 대연동에서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수산전문학교에서는 부산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전국 유일의 수산전문학교로서 그 전문성을 지키고자 했던 학생과 교수들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학생들은 휴학을 감행하며 편입 거부 운동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대와 수산전문학교는 더부살이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캠퍼스가 없었던 부산대학교의 떠들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52년 부산대가 머물렀던 서대신동 대신중학교. 부산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학교 건물을 갖게 됩니다. 여기 강의실 여기 있었네요. 있었죠. 있었고. 비록 나무로 지은 가건물이지만 그나마 부산대학은 형편이 좋았습니다. 당시는 한국전쟁을 피해 내려온 서울의 대학들이 이곳 대신동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던 시대였죠. 제대로 된 교육시설조차도 또 언제 전쟁터로 불러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 전란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입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하튼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계는 아주 그분이 뭐 전력을 다 쏟았어요. 그러죠. 책이 우선 없었어요. 없고 이제 종이도 그 오셰 시험지 아니습니까? 그런 걸 구해지면 그건 대단히 고급이고 그 사람들은 막 프린트 해가지고 앞면에 사인 몇 개 하고 막 내보니까 DBC 뭐 이면은 깨끗하다고요. 이제 그런 이래가 정으로 달아가지고 사과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것도 좀 익힌다고 처음에 이제 연필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펜 가지고 만년 가지고 쓰고 뭐 이래가 이제 했고 이런 그때는 참 공부가 어려웠죠. 전쟁 중에도 입학식과 졸업식은 이어집니다. 1952년 3월엔 250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듬해 53년 4월 부산대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서대신동 가교사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상남도 항목과장을 사임하고 부산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던 윤흥구 학장은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부산대학은 시민들의 염원이 깃든 밀립대학이자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역사의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지만 60년 전까지만 해도 마땅한 학교 건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답니다.
이 장전동의 터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53년 11월 윤인구가 부산대 총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부산은 대화재를 겪게 됩니다. 전쟁과 화재, 부산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죠. 당시 이재민들의 이주지였던 양정동 주택가에 세워진 비석엔 이재민들을 도와줬던 한 미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리차드 S. 위트컴입니다. 여기는 PMP라는 거는 부산 후방기지 사령관이라는 뜻이고요. CG PMP는 요거는 이제 제너럴 준장, 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화제의 그 이재민들이 약 27,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 27,000명이 텐트 천막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제대로 된 주거 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도 청학동과 이곳 양정동에 제대로 된 주택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리차드 위트컴, 유엔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었던 그는 크고 작은 병원과 고아원 등 190여 개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심양면 부산을 도우며 진심으로 한국인을 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위트컴과 윤인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트컴 장군, 잘 오셨습니다. 저도 해줘서 고맙소, 윤 총장. I look around the school and gave me good impression, even though it's a hard time for everyone. 내 나라가 비록 지금 전쟁을 맡고 있지만 저들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You're right. I have this feeling like I should do my best to rebuild this country.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시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Who painted this? Is this a bell? 네, 종입니다. 제가 그린 꿈이죠. 위트컴, 이 꿈을 사지 않겠소? This is a dream. 직접 그렸다는 종 모양에 새겨진 윤인구의 꿈.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였습니다. 위트컴은 윤인구의 꿈을 위해 25만 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원을 약속합니다. 종 모양의 캠퍼스를 꿈꿨던 윤인구. 그에게 있어 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내 동생 윤학자 씨는 90이 넘은 지금도 설계도를 그리며 했던 오빠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이게 아니고 세계를 울리는 게 종이다 한 그런 말을 그릴 때 딱 생각나고 그게 내 머리에 오라버니 말하시던 말이다. 그게 머리에 베개가 있는데 그 그릴 때 얘기인지 그게 머리에 저한테 베개가 있습니다. 이후 부산대학교는 위트컴 장군의 주선으로 장전동에 50만 평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전동 주민들 역시 자투리 땅을 보태게 되죠. UN 지원금 25만 불과 부교사 매각금으로 부산대는 마침내 캠퍼스 건립의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부산엔 윤인구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공사 현장엔 감사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여기가 50만 평이나 됩니다. 나라에서 땅 받고 여기저기 시민들이 학교 지으라고
도움을 꽤나 줬나 봅니다. 학교 지으라고 준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총장이란 자가 횡령 매일같이 술판을 벌인다고. 일단 가보시죠. 여기 책임자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요? 아, 총장님 찾아왔는가 왜? 저 나무 정리하는 저 양반이 총장입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요. 예? 바른 대로 말하세요. 총장 어디 있어? 오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 학교 총장입니다. 당신이 총장이면 나는 검찰총장이다. 진짜 총장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이 공사 중단시킬 줄 알아. 아이, 이분이 총장님 맞습니다. 이 사람 총장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랑 똑 닮았습니다. 이거 영 헛다리를 짚는 것 같군요. 그나저나 명색의 대학 총장이 인부들과 공사를 하고 있다니. 윤인구는 공사장에 움막을 짓고 6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움막살이 총장이라 불릴 정도였죠. 그만큼 부산대학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그 부지 조성하면서 인부들에게 맡겨가지고 조성하면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인부들에게 맡겨가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그 부지 조성을 그 전부 터 닦으면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6개월 동안을 그 닦을 때 거기서 기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무지를 일궈 꿈을 세우고자 했던 윤인구. 마침내 부산대학교는 제대로 된 캠퍼스의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8년 만이었죠. 그리고 윤인구가 특히 애정을 쏟았던 건물이 1959년 완공됩니다.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대학 본관, 지금의 인문관입니다. 근대 건축 양식인 필로티가 눈에 띄는 이 건물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건축가 김중업의 처녀작입니다. 유리 한 장 귀했던 시절 한국 원조를 지원한 유네스코에선 이 건물을 두고 낭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좌우간 선에 위축이 안 되도록 짓는다고 웅장하게 지었는 거죠. 그 당시는 부산에서 제일 큰 건물이거든요. 윤인구 총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들이 그 유네스코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원조를 받아 쓰는 나라의 사람으로 보았지만 윤인구 총장은 이 학생들이 원대한 꿈을 품고 웅지를 키워서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나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그런 웅지를 심어주어야만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했던 거죠. 장전동 황무지에 세워진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꾸는 곳이자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는 공간이 됐습니다. 윤인구의 바람대로 그 후 부산대학교는 명실상부한 명문대로 자리 잡아갑니다. 서울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죠. 지역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부산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자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는 이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70년대 후반에 가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수도권 중심이 되니까 뭐 수도권 서울 샀지. 그 당시에는 서울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학교가 좋다든지 뭐 시설이 좋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던 1961년 윤인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부산대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물러납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초청되어 3년을 재직하기도 하죠. 퇴임 후 다시 고향 부산으로 내려온 그는 수안동 자택에서 83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윤인근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학교에 남기고 떠납니다. 그가 남긴 유산으로 지어진 인덕관은 지금도 교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명이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대학 헌신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밀립대학이자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역사를 시작한 부산대학교. 그 대학 설립 뒤에는 민족교육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산대의 초석을 닦은 교육자 윤인구가 있었습니다. 지방대학이란 이름에 묻히기도 하는 지금의 세대. 혹시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시절 밀립대학교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